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만큼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확실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었죠. 미증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천스닥 탈환에 성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보다 덜 오른 만큼 미증시의 영향도 덜 받는 그런 코스닥이었는데요. 개별 이슈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포트 단단하게 그리고 재정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를 위해서 포트 단단하게 만들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시장이었는데 네, 그렇죠. 좀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문제 테이퍼링 때문에 일단 금일 소폭 코스피 하락 모습 좀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가총 상위들 좀 일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미 추세를 한번 돌려놓고 나서 눌림목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고 일단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겠죠, 자동차나 좀 매매해볼 괜찮은 자리지 않나라고 판단이 됐고, 코스닥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또 최근 들어서 테마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 특히 이제 변동성 굉장히 강한데요. 즉 정치 테마주 매매할 때 특히 그 분할 매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변동성이 좀 강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 분할 매수 안 하시면은 진짜 엇박자 타면서 계속 손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진단 자세히 해주셨고요. 추격 매매라든지 고점에서 잡는 것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더 내 포트 단단하게 만드는 비법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15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잘 갔지만 대형주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형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화,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문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주신 분 볼 텐데요. 8055번님 문의를 주셨는데 위지트 매수가 1,900원, 비중 30%를 들고 계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팔아야 할까요? 하시면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종목 비트코인과 함께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동사가 재무가 좀 좋다든가, 그러니까 테마로 이제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일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재무가 좀 건전하다고 하면은 일단 바닥 잡고 다시 돌려나갈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영업이 이게 조금 지난해야 대부분 좀 적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테마주로서 상승폭이 컸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동사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다른 종목도 많죠. 비트코인 관련주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위지트 한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항상 이제 비트코인 가격,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적이 돼 버렸죠. 앨런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또 움직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항상 보실 때 이 관련주가 어떤 관련주였는지 이슈를 항상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지난 4월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줬고 매수가가 1,900원이신데 하락할 때 잡으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일부 하락 나오면 하락 좀 했으니까 일단 매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뇌동 매매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 뭐 다중 바닥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차 뭐 또 뭐 6천만 원을 가느니 뭐 이런 그 이슈들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미 앞에서 상승 모습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상승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 또 다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간다고 하면 관련주들도 상승은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유는 하시되 일단 반등할 때 비중이 지금 30%시니까 이 구간이죠. 지지받았던 자리들 해서 1,650원에 일단 비중 절반만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직전 저점 부분이죠.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하단 부분이죠. 1,340원 찍혀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장중에 이 지지 라인을 항상 잘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1,3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지트의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시세 그리고 이슈를 함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 9369번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고요. 오늘 딱 매수가로 앞으로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목표가를 지금 얼마로 볼지 문의 주셨고 매수가 6,670원, 비중 10%를 담고 계신다고 해요. 이 딱 매수가다 보니까 이때 대응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자리에서는 좀 무난하다라고 좀 보고요. 그 딱 매수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다중바닥이고 매매 현재 자리에서는 좀 잘하셨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요. 보통 이제 개인분들 보통 뭐 10% 넘어가야 막 추격 매수가 하시는데 네. 지금 저점에서 뭐 근래 들어서 잡으셨다고 하면은 좀 잘 잡으셨다라고 보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중바닥 이제 지난해에 일단 한번 좀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다중바닥을 이미 다져놨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이제 그 횡보성 흐름이 나오면서 일단 추세 전환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이런 자리죠.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 자체가 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이제 줄어들면서 20만 주 내외로 거래되고 있는데, 동사 100만 주만 나오면은 이제 충분하게 여기까지 1차적으로는 단기성으로 봤을 때 7,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7,000원을 보기에는 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스윙 관점, 중기보다는 좀 짧은 관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죠. 목표가. 이 자리가 물론 1차적으로 저항은 받겠습니다만 그 자리는 충분하게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좌측에 보시는 이런 저항들 여기죠. 그래서 목표가 7,350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죠. 항상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예전에 같으면 뭐 상한가 15%대는 좀 그나마 그래도 지지받아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요 근래 들어서는 지지를 자주 붕괴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지지 구간보다는 좀 하단으로 항상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손절가를 6,41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 잘 하셨다고 하니까요.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1번님은 오리온 매수가 비중 남겨주셨고요.
7094번님은 도와주세요. 이수앱지스 지금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계속 빠지네요. 오를 여력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아무래도 지금 이 혼조세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노란톡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스캔도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주신 분은 0727번님,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22,700원, 비중 5%를 들고 계신데 진단 부탁드려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이 부장님께서 항상 유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코로나 관련주기는 한데 주가가 엄청난 저평가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해요. 뭐 그런 분석도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이제 그거죠.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그냥 단순히 테마로 오른 기업이 네. 이제 있는데 진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매출이 발생할 예상으로 일단은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사 이제 가격 이제 매수 가격이 22,000원대 단기적인 관점으로 잡으셨다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기에는 지난해 이미 급등이 이제 강하게 한번 나왔죠. 8,000원에서 뭐 47,000원이면 대략 뭐 450%, 50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사가 재무 상태가 이제 그 실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8% 급등 나오고 뭐 3거래일 전에 21%막 급등 나오잖아요. 실적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 허구가 아닌 실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급등 나오면 되도록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미 반등은 나왔고 일단 직전 고점까지 뭐 저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선반영 되는 흐름이 앞에서도 이미 나왔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10,000원에서 24,000원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뭐 배 이상 나왔죠 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여기죠. 직전 고점 부근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라인 때 계속 여기 저항받았고 그러면 거의 80% 이상은 이 자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24,500원에 일단 뭐 비중 크지 않으시니까요. 24,500원에 익절하시고 리스크 관리는 이 하단으로 해서 25,0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은요, 좀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상담은 전화 상담 이후에 이어집니다. 문자 상담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전화 번호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시청자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 어떤 거 좀 궁금하세요? 탑 엔지니어링이요. 네,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 비중은요? 11,200원에 네. 15%요. 11,200원에 15%요. 네, 네, 지금 몇 분 전에 특허권 취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움직여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이거를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너무 안 올라가니까 네, 이거 한 네. 5, 6개월 됐거든요. 5, 6개월 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문의 드릴게요. 네. 네. 네, 탑 엔지니어링 방금 전에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거든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이슈로는 뭐 작용할 수 있고 근데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뭐 눌림목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유는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자리에서 2차 전지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도 반도체겠지만은 2차 전지 쪽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좋게 볼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일단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하반 경제 모습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이제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좀 부재한 거는 없잖아 있습니다만 하락 이후에 그렇죠. 쭉 흘러내린 이후에 보통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예, 그렇죠.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예상치, 그러니까 지난해가 이제 1조 1,000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1조 3,000억. 그러니까 1조 1,000억 정도 단순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해는 다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좋지는 않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1조 1,000억 요것만 봤을 때 이제 2019년도 대비했을 때는 동사 PBR 자체가 일단 저평가고 PER로 봤을 때는 보통 10배에서 12배 주거든요. 그러면 EPS를 10배만 준다고 하더라도 동사 현재 11,000원은 기본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성장성 고려했을 때 뭐 12배에서 15배까지 준다고 하면 동사 지금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힘드시긴 하실 거예요. 11,000원대면은 이제 조금 고점에 잡으셨으니까 여기니까 주봉에서 네. 보시면은 이제 저항이 좀 강한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 본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에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상승했을 때 절반 정도 여기 매수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워낙 이제 리스크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절반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종목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 보면 꼭 애증이 생겨서 못 파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반은 파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13,500원 좀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한 연말까지 들고 가요? 내년까지 들고 가야 돼요? 지금 6월 달이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 초반까지요? 네, 리스크가 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이게 네. 너무 질려가지고 그냥 팔아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점인 끌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끌고 그러니까 가야 저점인 거예요. 이제 팔고 싶어서 이제 힘들어할 때가 너무 저점인 거예요. 지루해요.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알맹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니까 네. 여기 이제 저점 지지라인 때예요. 여기죠? 네. 보시면은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지지받거든요. 쌍바닥 구간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좀 이제 너무 진짜 힘드시면은 여기 이탈할 때 눈 꽝 감고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해서 손절가 8,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고생 그동안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예, 네, 매수가가 얼마더라?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 매수가가 10,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매수가가 뭐야, 금방 있었는데, 적어놔.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137,500원입니다. 아, 137,500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요? 10%에. 아, 10%요? 네네. 아, 네, 시청자님,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이제 며칠 전에 샀거든요. 네네. 근데 샀는데 이제 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내려가는데 조금 이렇게 좀 비중이 작으니까 조금 추가 매수 해가지고 아, 좀 그래도 되는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매수할지 말지 여부 문의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한국조선해양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를 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일단 비중이 10%신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이르시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매수가가 137,500원이시면은 뭐 3% 정도 손실권이시라서
일단 추가 매수는 항상 이제 그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매수가 대비 뭐 3% 빠져서 추가 매수 내지는 뭐 7% 빠져서 추가 매수 이 수치만 갖고 보시는 게 아니고 지지 라인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 이제 물론 이제 지난 그 5월 달에도 이제 4,800억 보면 이제 선박 6척 수주 소식도 있었죠. 그렇게 이제 그 상승 그것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단순하게 내 계좌에서 몇 프로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 절대 안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시려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 의견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동사 이제 발주나 수주 이런 거 봐서도 일단 뭐 현재 자리에서 잠깐 이제 말씀 나누실 때 이제 재무제표 봤는데 저평가라고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여기에서 동사뿐이 아니고 이제 상승 모습이 좀 나왔으니까 그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일단 그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가격 조정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락할 때마다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네.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들 추가 매수하실 때 지지 라인 때 항상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지 라인을 보면은 요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발생을 하면서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지받는 자리였죠. 지지받는 실패해서 오늘 좀 하락 모습 나왔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여기 정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려면 12만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 비중 뭐 5에서 10% 정도만 하시고 비중 20% 정도 넘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가격 조정에 거치면은 추세 전환을 또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하실 때는 12만 5천 원에서 7천 원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예. 이제 목표가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동사 잠깐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저평가 그러니까 성장성 고려한다고 해서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아니면 적정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절대 20만 원 안 가거든요. 그랬을 때 요 자리로 해서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 16만 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어찌 됐건 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뭐 했던 간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스크 관리할 때는 조금 하단 부분으로 해서 왜냐면 추가 매수 가격대가 있으니까 여기죠. 고점 쌍문 맞고 여기도 고점 돌파했다가 이제 지지 못 받고 하락했던 구간이니까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는 자리는 그래서 1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만 원이 5천 원에 손절가 12만 5천 원은 손절이고요. 그렇죠. 아니 12만 원이 손절가. 추가 매수가 12만. 이제 12만 5천 원에서 7천 원 사이. 예. 그렇죠. 네. 5%만 할까요? 예? 5%만 추가 매수 그렇죠. 할까요? 5%만 하세요. 네, 5%만.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한국조선해양 자세한 추가 매수 전략과 함께 목표가 1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꼭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866번님, 영진약품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3580번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특수건설 문의 주셨어요. 또 1014번님은 한일사료 문의를 주시면서 하트를 여러 개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4112번님은 동국제강 계속 홀딩할까요? 궁금해하시고요. 또 오리온 문의 주신 분, 이수앱지스 문의 주신 분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좀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문자는 0160번님이시고요. 대성장투 매수가 6천 원, 비중 3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 회복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크래프톤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 관련해서 아주 아이비 투자도 있고 네. 넵튠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저께였죠. 나머지 관련주들은 네.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서 하락이 나오는데 동사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비트코인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레프톤도 있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좀 일부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일단 이준석 관련으로 좀 상승 모멘텀인데,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죠. 당대표인데,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는 거는 조금은, 뭐, 물론 이제 2030의 이제 지지율을 얻고 있어서 좀 그 강한 상승을 좀 관련주들이 좀 상승 모습 보여주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제 40세 이하죠. 그래서 일단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창투사 관련해서도 동사는 이제 가끔가다 잘 상승하는 종목이긴 한데 매수가 자체가 좀 높다라는 거죠. 6,000원에 잡으셨으면은 거의 진짜 꼭지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거 비트코인이나 뭐 관련해서 막 상승할 때 잡으셔서 일단 지금 잡아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르시겠 괜찮은데 현재는 물린 상태이시니까 반등 나올 때 강하게 조금 현재 자리 돌파하고 약간은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죠. 여기 수급이 일단 들어왔고 분봉상에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그죠? 세력 물량이 좀 일부씩 나오는 흐름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동사는 여기에서 상승했던 그 세력 물량들이 반등 주면서 세력 물량이 좀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반등 나올 때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5,500원까지 상승했을 때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시죠. 여기 강한 지지 라인 때죠. 여기 이평선들 뭐 종가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 저항받던 이런 자리들이죠. 그래서 손절가 4,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창투는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626번님이시고요. 이렌시스 매수가 3,700원, 비중 30%를 들고 계신데 손절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가전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수혜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이렇게 갑자기 급등시켰다 급락시키는 것들은 네. 일단은 이제 개인들이 대응하기 조금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개인들도 수급 주체가 이제 뭐 외인인지 기관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추세만 어느 정도 안다고 하면은 좀 보유해 볼 만한데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죠. 매수가가 이제 뭐 전일 정도에 좀 잡으셨겠죠. 3,700원이시면 거의 이제 뭐 높게 잡으신 건 아니시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단순하게 기관들 외인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투실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가기도 했고 외인들이 일단 상승할 때 일단 그 매물 출혈 시키긴 했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그 분봉에서 이 세력 수급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시켜놨죠. 이게 30분 봉에서 이제 봉이 700만 주, 500만 주짜리가 쭉쭉쭉 나오고 나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 고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워낙 변동성 세니까 이 자리를 해서 목표가를 여기죠. 3,830원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 전일 저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좀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전일 저가보다 좀 하단으로 해서 3,4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는요, 3,830원으로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9321번님, 김승준 종목 상담 삼성출판사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탈출을 못했습니다. 어떡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0732번님, 김승준 외쳐주셨고요. 또 영진약품, 특수건설, 한일사료, 동국제강 많은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종목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 저희가 정보 드릴 테니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강판요. 포스코 강판이요. 네, 68,500원이에요. 네, 68,500원에 비중 알려주세요. 네, 비중 30%예요. 비중 30%요. 네네. 네, 요즘에 주가가 좀 안 움직여서 좀 답답하셨을 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때 누가 추천을 해서 네. 이거 뭐 7만 원 넘게 가져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7만 8천 원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샀는데 안 움직이고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랬는데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전략 짜드릴게요. 네, 20%에서 10%더 해가지고 가격을 좀 낮춘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짜드릴게요. 네. 네, 포스코 강판 철강도 좀 요즘 대응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포스코를 먼저 보셔야겠죠. 네. 대장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원자재, 철강 원자재 값이 일단은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 우상향으로 좀 가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요 앞에서 급등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벌크 운임 관련해서도 보면 HMM이 엄청나게 상승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그 원자재 값 내지는 이제 그런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요 근래 들어서 원자재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좀 상승 모습을 전체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동사가 가기 위해서는 원래 좀 쉬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3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갑자기 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치고 가려고 그러면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승을 하려면 옆으로 횡보 내지는 네.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온 다음에 좀 네. 상승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스코 강판만 보는 게 아니고 포스코를 봤을 때 현재 그 일부 반등 나오고 나서 재차 쌍바닥 구간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동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 이후에 좀 반등 나왔고 저항받고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지지라인 확인이니까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자리죠. 자, 이렇게 지지라인 때. 이게 이제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누가 이제 추천해서 좀 들어가시긴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주식은 이제 추천받고 사기에는 또 주의 뭐 몇만 원 간다 이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좀 그래요. 그런 거 일단 뭐 분봉상에 그러니까 주봉상에 봤을 때 거래량 급감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소 이제 철강 섹터다 보니까 다소 크지 급등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네. 보유는 하시되 포스코하고 항상 같이 보세요. 이 종목만 보시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목표가는 요 자리에서 8만 원 일단 보시고요. 네. 네,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직전 고점이니까 8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원자재 철강 또 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보는 데가. 네. 그러니까 원자재가 이제 그 철강 섹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는지 또 하락을 하는지 그것도 고려해서 보셔야 되세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는 더 이상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로 이제 여기 저점인데 그러니까 이 주봉상이죠. 주봉상의 저점이 59,200원이니까 그보다 조금만 하단을 해서 58,0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 들고 갈까요? 그래서 손절가를 드리는 거죠, 제가. 네네네. 8만 원까지요?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포스코 강판의 경우에는요. 목표가 8만 원 잡아주셨고요. 포스코의 흐름과 함께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응이요. 대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350원에 30%요. 38,350원에 30% 담고 계시고요. 네, 네, 시청자님 오늘 많이 밀려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갈지 저희가 문의 자세히 드려볼까요? 네, 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대응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매수가 38,000원이시니까 뭐 높게 잡으신 것도 아니시고요. 지금 그 비추세로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으신 건 나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잡으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대웅뿐이 아니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 원대에서 8만 원, 거의 500% 정도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앞에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조정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제 동사,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이상을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멀리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재료가 소멸됐다기보다는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은 나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17%까지 갔다가 5% 마감하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반등만 나오고 계속 밀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자리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반등 나올 때 저는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뭐 나중에 뭐 임상, 삼상, 뭐 내지는 뭐 파이프라인이 뭐 다 있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2017년 말에서 2018년도 제약바이오 급등 나왔을 때도 다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앞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항상 임상, 뭐 1상, 2상, 3상 다 나오더라도 결국 반등으로 마무리 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진행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셔서 좀 보유는 하시되, 요 자리죠. 여기 강하게 상승했다 바로 밀린 자리. 현재 자리에서는 여기 매물대 지금 소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일단 45,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죠. 이게 조금은 깊긴 합니다만 뭐 이런 자리들이죠. 지지받았던 자리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자리보다 살짝 하단으로 해서 35,0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웅은요 35,000원이라는 가격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시간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특수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580번님, 매수가 14,500원, 비중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특수건설 정말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뭐 전일 이제 유증 결정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8% 정도 빠졌는데, 일단 이게 유증을 한번 맞으면 일단 당분간은 옆으로 그 횡보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항상 좀 자주 가는 것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수건설도 이제 정치 인맥주로 들어가는 편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건설에 가면 뒤따라가는 종목들 좀 많죠. 건설주들 중에 뭐 이화공영이나 이런 관련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건 간에 수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들 수급들을 한번 보면은 물론 이제 상승하면서 음봉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또 다시 매물대를 삼켜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봉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삼켰다라고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 봐야 될 거는 항상 분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분봉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급들 유증 맞았지만은 물량은 크게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일부 이제 물량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량 수급들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비중이 10%시니까는 이제 그 유증도 이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치 테마주로 이제 그 분류되는 종목이니만큼 금일 잡으셨나요? 14,500원이면은 이제 약손실 중이신데, 일단 변동성이 좀 강하니까요. 일단 이제 반등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죠. 강한 저항 자리 요거 해서 15,500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금일 저가 기준으로 보시기에 딱 맞겠죠.
그래서 전일 금일 저가 기준에서 그보다 하단인 13,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에 대한 유증 이슈 잡아주셨고요. 15,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 4122번님, 동국제강 매수가 24,6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홀딩을 계속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 종목도 포스코와 흐름을 같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흐름들이 비슷해요. 뭐 주가가 뭐 등락폭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5월 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네네. 있기 때문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반등 나올 때 이제 이렇게 그 철강 섹터들 실적에 이제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상승한 이후에 마지노선이 이 밑에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60선입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20선의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하지만은 추세가 우상향으로 들어갈 때 조정 올 때는 이제 하단에서 이 받쳐 올라오는 60선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현재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제 쌍바닥 구간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4,600원이시니까 여기죠. 동사가 이제 상승을 해서 올라온다면 3고점이에요. 그러니까 3고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등을 해서 넘기든가 아니면은 급락이 나오든가.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일단은 목표가를 직전 고점으로 해서 26,500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이죠. 하단으로 해서 조금 깊긴 합니다. 이 자리죠. 지지받아야 되는 자리. 현재 자리에서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 1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강 역시 포스코와 흐름 함께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는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5번님, 두산중공업 매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고요. 5225번님은 신풍제약 남겨주시면서 푸른 꿈속에서 희망 속삭이며 홀딩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쉬움의 두 줄기 눈물 속에 헤어져야 할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5225번님, 아세아제지도 문의 주셨고요. 또 삼성출판사 문의 주신 분도 계십니다. 김승준 이렇게 외쳐주신 분도 계시고, 영진약품, 또 진단 부탁드립니다. 특수건설, 한일사료,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네 종목을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가야 할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보내줘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김승준 외쳐주시거나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 0471번님, 현대로템 매수가 24,100원, 비중 27% 들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앞으로 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해요. 가파르게 오른 뒤에 좀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동사는 리스크 관리부터 조금은 하셔야 될 걸로 좀 보이고, 그나마 이제 연기금에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경쟁이 나올 확률은 좀 높다라고 좀 네. 보여지지만, 좀 한번 하락이 나오면 좀 바로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전 3거래일 전에 한 7% 정도 하락이 나와서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현재 들어오고 있죠. 근래 들어서는 외인들이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만, 외인들이 이제 150만 주, 20만 주, 20만 주대 계속 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좀 리스크 관리는 일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철도주죠. 그러니까 철도주들이 이제 현대 로템뿐이 아니지만 뭐 대유아일도 있고 대ITI 뭐 3명 정도 이렇게 많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거죠. 손절가 22,500원. 그다음에 반등 나올 때 지금 급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옆으로 횡보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연기금이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썩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현재 자리가요. 그래서 일단 반등 나올 때 목표까지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직전 고점. 그래서 목표가 26,000원, 리스크 관리 2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손절가 2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저희가 요즘 수익률 기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 들고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탄탄한 네트워크 장비 업체 유비쿼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유비쿼스인데요. 이 종목 혹시 실적이 탄탄해서 가져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래 들어서 저 뭐 보통 이제 빠른 걸로 좀 가져오다가 네. 금일 같은 경우 유비쿼스 5G죠. 그러니까 5G 섹터들이 뭐 올해죠. 올해 뭐 거의 계속 이제 우하향 내려오다가 네. 이제야 이제 추세 전환하는 모습들. 뭐 동사뿐이 아니죠. 5G 섹터 전체를 봤을 때도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유비쿼스 뭐 실적이야 뭐 볼 필요는 없을 거니까 당연히 뭐 올해에 이제 그 실적 개선 뭐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외인들 뭐 크게 순매수에서 모습 보여주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자리에서 일단 바닥일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재 이거 진짜 무난하게 좀 추격 매수하는 것도 아니죠. 손절가 안에서 분할 매수만 잘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수익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가져왔고요. 1차적으로 일단 종가가 이제 23,550원 뭐 요 부분 거기에서 요 부분 항상 아침 시가기는 탁 잡아서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내가 이제 비중 들어갈 그 비중 안에서 손절가 안에서 좀 분할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여기 고점 좌측에 보는 이제 저항받았던 자리죠. 그래서 목표가 26,500원. 네, 하단으로 해서 여기죠. 처음에 이거 직전에 이제 눌림목 들어왔었던 하단 부분에서 손절가 21,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쿼스는 5G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만큼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가격 전략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시간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91번님 아난티 그리고 두산중공업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요. 신풍제약, 아세아제지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너무 짧다 하면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혼조 흐름이 나올 때는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고민 많이 덜어드리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